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3월 24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32.07포인트 0.42%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경계관과 반도체 지수들의 반도체 종목들이 반락하면서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61억 순매수, 기관은 33억 순매도, 개인이 780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20.2포인트 0.11% 반대로 개인이 순매수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585억 순매수, 외국인은 336억 순매도, 기관은 272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가 한때 상승 전환을 시도했지만 내달 4월달 미국의 상호관세와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데 따른 경계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추세를 유지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달 한일은 1460.70원, 3시 30분 기준 0.34% 상승이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고난대행 국무총리 탄핵 기각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달 한일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보면 자동차 대표 부품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올해 미국 누적 판매 300만 대를 돌파 전망과 또한 트럼프가 관세 유연성 기대감에 현대차, 키아, HL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유아, 포메탈, 화신, 에센트 모티브, 성화이텍, 코리아FT 등 자동차 대표 부품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올해 안에 누적 판매 3천만 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1980년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2월까지 누적 판매 2,930만 대 3,995대를 기록했고 이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를 합한 성과입니다. 지난해 현대차는 91만 1,805대, 기아는 79만 6,488대로 양사 모두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해 현대차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GM, 도요타, 포드에 이어 2년 연속 4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이러한 판매 호조를 이어가 높은 상품성과 유연한 생산 체제로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해 올해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3천만 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DB금융투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중소형주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대형주의 주가 흐름이 유의미하지 않을 때 중소형주가 흐름이 양호한 경향을 보였고 최근 탐방을 다녀보면 부품 업체들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체감한다고 DB금융투자는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관세 정책 관련 유연성을 재차 언급한 가운데 트럼프가 4월 2일 발표할 상호 관세를 이전보다 더 표적화된 방식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호 관세와 함께 예고됐던 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해 별도 관세 부과 계획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중소비주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YG플러스, YG엔터멘트, ASM, SM, 커퍼스 코리아, 아티스튜디오, M83 등 엔터, 음원, 음반 관련주, 영상 콘텐츠, 그리고 모두 투어, 참 좋은 여행 등 여행 관련주, 글로벌 텍스프리 등 면세점 관련주, 한국 화장품, CNC 인터내셔널, 삐아 등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의 참석을 계기로 50분간 양자회담을 벌여 양국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양측은 인적 교류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해 나가는 가운데 한중 간 문화 교류 복원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한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신증권은 이 한중 외교회담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정세와 관계없이 설린 우호 관계를 견지하겠다 입장을 발표했다며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언급하여 차주 엔터 업종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중국 선박 수수료 부과 공천의 대기 속에 반사이익 기대감에 해운 종목들의 우회 반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T그린우즈 상한가, 흥하해운, HMM, 대한해운 등의 해운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이달 24일과 26일에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업을 겨냥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USTR이 중국 선사, 선박에 부과하는 수수료와 제한 조치에 대한 요금각이 나올 예정인데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과 조선 경쟁국인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USTR은 지난 2월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 선사 선박에 1천만 달러 약 15억, 중국산 선박에 150만 달러 약 22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공청회에서 어깨 여기를 수렴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 성명을 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 확대와 미중 차세대 전투기 공개 소식이 나오면서 방산주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휘니드, 웨스테크, S&T 모티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하나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마스와 휴전 연장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지난주 가자에서의 지상전을 재개한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가자지구 라파 서쪽에 있는 탈 압술탄 지구에 대한 이 포위 공격을 끝냈다며 이번 작전의 목적은 가자 남부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구역을 확장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있는 병원을 폭격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정치국 지도자를 살해했으며 이스라엘 공습 재개 이후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6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에 따르면 2024년 10월 7일 전쟁이 시작된 뒤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5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지난 20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름은 F-47이라고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F-47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항공기 중 가장 발전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인 항공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CCTV는 전일 중국 전투기 J-10의 첫 비행 27년을 기념하는 27초짜리 영상을 공개하면서 마지막에 다음이라는 문장과 함께 검은색의 흐릿한 이미지를 노출했습니다. 은행잎 모양의 비행기 이미지는 CM 비행 중인 6세대 전투기라는 추측을 낳았고 중국 안팎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관영 매체가 이미지를 공개한 건 차세대 전투기 제작 계획을 발표한 미국에 중국이 도전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04% 급락하면서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DB하이텍, 고영, IMT, 파크시스템 등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20일 뉴욕장 마감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익률과 향후 수익 전망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 분기 이익률이 조정 기준 37.9%였는데 올가 예상치가 38.4%로 밑도는 수준이었고 현 분기 예상 이익률은 이보다 낮은 36.5%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에 지난 20일 마이크론이 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FRA 리서치 분석가도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민의 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됐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